입냄새는 이렇게 없애세요. 효과 200% 보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입냄새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구강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입냄새의 90%가 구강 내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나머지 10%는 축농증, 역류성 식도염, 신부전 등 전신 질환이 원인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강 관리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입냄새의 진짜 원인과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입냄새 걱정을 완전히 날려보세요. 1. 입냄새의 주요 원인 구강 내 문제 90%. 입냄새의 대부분은 구강 내에서 발생합니다. 음식물 찌꺼기, 세균, 그리고 이들 사이의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황화합물이 바로 냄새의 원인입니다. 입냄새를 유발하는 구강 내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 입냄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이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치실과 치간 칫솔이 필수적입니다. 치아 사이에 남은 음식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며 강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또한 치아 사이의 세균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황화합물 같은 냄새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이 설태와 혀의 갈라짐. 혀 표면에 쌓이는 하얀 막, 즉 설태는 입냄새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혀가 건조하고 갈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틈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들어가 냄새를 유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혀 클리닝을 간과하시는데요. 칫솔로 혀를 닦으려다 구역질이 나거나 충분히 닦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태를 제거하지 않으면 입냄새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3. 편도 결석. 편도는 입안에서 면역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편도 표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이면서 편도 결석이 형성됩니다. 편도 결석은 작지만 강한 냄새를 유발하며 입냄새 문제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입을 벌리면 목 뒤쪽에 노란색 또는 흰색 알갱이가 보일 수 있습니다. 4. 충치와 치주 질환. 충치와 치주 질환도 입냄새의 주된 원인입니다. 충치가 진행되면서 치아가 부서지거나 깨지고 치아 내부에 음식물이 끼게 됩니다. 치주 질환은 잇몸 염증과 고름을 동반해 냄새를 유발합니다. 특히 오래된 보철물 금리, 임플란트, 라미네이트 등이 관리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내부에 음식물이 쌓여 심한 냄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입냄새를 없애는 5가지 핵심 방법. 1. 올바른 칫솔질. 칫솔질은 기본이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 3번, 최소 3분 동안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특히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을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소량을 사용하고 치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관리하세요. 2. 혀 클리너 사용. 혀 표면의 설태를 제거하려면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해야 합니다. 혀 클리너는 혀 갈라진 틈까지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혀가 갈라져 있는 분들은 설태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야 입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구강 세정기 활용.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와 잇몸 아래를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구강 세정기 워터픽을 사용하세요. 강한 물줄기로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 교정 중이거나 보철물을 착용 중인 분들에게 구강 세정기는 필수입니다. 4. 치실과 치간 칫솔 사용.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칫솔만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해 잔여 찌꺼기를 제거하세요. 이 습관은 입냄새 예방뿐 아니라 충치와 치주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5. 편도 결석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편도 결석은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제거하려다 구멍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이비인후과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필요하다면 전기 소작술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입냄새를 유발하는 기타 원인 전신 질환 10%. 구강 내 문제가 아닌 전신 질환으로 입냄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전체 원인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1. 부비동염 축농증. 코 옆에 있는 부비동 공간에 염증이 생기고 농이 차면 계란 썩는 냄새와 비슷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며 시큼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3. 신부전.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암모니아 냄새와 비슷한 구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당뇨병.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 달콤하면서도 약간 아세톤 같은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신 질환으로 인한 입냄새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4. 입냄새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입냄새는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침분비를 원활하게 하려면 하루 1.5에서 2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설탕 껌 씹기 침샘을 자극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 충치, 치주 질환, 보철물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세요. 가글액 선택 알코올 성분이 적은 가글액을 선택해 구강 건조를 막으세요. 입냄새는 대부분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입냄새 걱정 없는 상쾌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